안녕하세요. 연상한계연구사 박지엠입니다. 자, 17탄입니다. 1탄을 촬영한 게 2월 말이었는데 벌써 17탄에 이르고 있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줄기차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딩해서 99탄, 100탄, 200탄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업로딩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원예와 의상을 연상하기를 했지요. 중심결합법이라는 걸 이용을 했는데,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삼국시대에 고분들 있죠. 기출빈도가 아주 높아요.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삼국시대 고분들을 이제 연상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의 단서, 인출 단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그림을 띄웁니다. 자, 보시면은 세 개의 무덤이 있지요. 그 무덤을 지키는 세 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구마맨, 두 번째 백조, 세 번째는 꼬마신랑.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기억의 단서, 인출 단서가 돼요. 이 그림으로부터 이제 연상을 시작하면 훨씬 더 연상도 잘 되고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고구려부터 시작할까요? 자, 무지무지하게 큰 돌에 깔린 장군이 보이죠? 그 장군이 어떻게든 이제 돌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일어나서 무용수 보이죠? 예쁘게 생긴 무용수에게 티켓을 끊습니다. 왜요? 네, 동굴 안을 관람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티켓을 끊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팔각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옆에 쌍둥이 용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 용에게 티켓을 주니까 쌍둥이 용이 구석에 있던 강씨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씨가 서 있다가 깡총깡총 뛰어와가지고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까 넓은 사각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모래를 쌓아놓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름을 재미있게 관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굴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노량진 시장으로 갑니다. 근데 가니까 이제 수산시장에 자리를 깔고 앉은 여인이 문어를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먹음직스럽게 생겨서 문어 값을 흥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어가 먹물을 쫙 하고 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까매져 버렸어요. 그래서 외마디 소리를 지릅니다. 다 까매졌어 하면서. 근데 그 옆에서 그걸 구경하던 동네 아낙네가 깔깔 웃으면서 안 됐다는 듯이 오징어 회를 주면서 이거라도 먹으라고 권합니다. 자, 그 장면에서 착각하고 연상을 끝내도록 하지요. 자, 무지무지하게 큰 돌이었어요. 자, 무지무지하게 큰 이제 돌에 깔린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장군이 돌을 걷어내고 태연하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용수에게 티켓을 끊었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자, 그래서 자, 무용수에게 티켓을 끊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쌍둥이 용이 어디 옆에 있었습니까? 팔각기둥 옆에 있었죠. 팔각기둥 옆에 있던 쌍둥이 용이 지시를 해요. 얘가 대장인가 봐요. 그랬더니 구석에서 강씨가 서 있다가 깡총깡총 뛰어와가지고 안내를 했죠. 자, 들어갔더니 이제 사각 저수지죠. 사각 저수지에 모래를 쌓아놓고 이제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재미있게 이제 관람을 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노량진 시장으로 갔죠. 자, 노량진 이제 수산시장이죠. 수산시장에 자리를 잡고 앉은 여인이 문어를 팔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까매지죠. 외마디 소리를 질러줬습니다. 다 까매졌어 하면서. 자, 그걸 보고 있던 동네 아낙네죠. 뭘 줍니까? 오징어 회를 줬죠. 자, 오징어 회를 주면서 이 연상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실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구려에서는 초기, 후기가 다르죠. 자, 첫 번째 초기죠. 초기에는 무슨 무덤을 만듭니까? 무지무지하게 큰 돌이에요. 돌무지 무덤을 만들죠. 자,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대표적으로 이제 장군총이 있죠. 그리고 태연하게 바로 태왕릉이 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죠. 대체적으로 이제 강개토 대왕의 무덤이라고 다들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기로 가면서 무덤 양식이 바뀌죠. 바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죠. 동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안에 온돌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무용총이죠. 무용총에서는 뭐가 발견됩니까? 어떤 벽화가 발견되나요? 무용도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용총이 되겠죠. 수렵도 등이 발견이 되고요. 자, 그리고 쌍영총입니다. 쌍영총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벽화랑 팔각기둥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뭐가 발견이 됩니까? 기사도가 발견이 돼요. 벽화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역과의 이제 교류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강씨가 서 있습니다. 강서대매죠.
우리 삼국 항쟁기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네, 사신도가 발견이 되죠. 자, 그리고 사각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각저총이죠. 자, 각저총에서도 벽화가 발견되는데 이제 씨름도, 그리고 이제 별자리 그림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죠. 그리고 수산리 고분입니다. 수산리 고분에서도 벽화가 발견이 되죠. 여인도가 발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수산리 고분에서 발견된 여인도 벽화는 일본의 다카마스죠. 일본의 이제 다카마스죠. 다카마스 고분에서 발견된 여인도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죠.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악 3호분이죠. 여기서 무지하게 많은 벽화들이 발견되죠. 대행렬도, 그리고 여인도, 부엌 그림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림들이 발견이 됩니다. 아마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많은 그림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내성이죠. 5회분입니다. 5회분에서도 이제 많은 벽화들이 발견이 돼요. 달의 신, 해의 신, 그리고 사신도라든지 별자리 그림. 이 별자리 그림은 조선에도 영향을 끼치죠. 별자리 그림이 발견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고구려의 무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돌무지 무덤의 특징, 굴식 돌박 무덤의 특징들은 이미 뭐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다들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생략을 하고 이름을 연상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 백제로 넘어갑니다. 백조가 지키고 있는 고분을 한번 살펴보죠. 자, 한간성이에요. 한간성 안에 저 고분이 있는데 역시 무지무지하게 넓은 돌로 계단을 만들어 놨죠. 돌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앉아서 굴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미리 앉아가지고 롯데월드 있죠. 송파구 석천동에 있는 석천동에서 사온 군고구마를 다 먹고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웅진코의 정수기 옆에 아리따운 공주가 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 공주가 이제 이 굴을 갖다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공주가 머리에 말이죠. 송사리 모양의 머리핀을 5개나 머릿속에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넓은 온돌방 안에 벽돌로 만든 침대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이 동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이라면 삼국 항쟁기에서 벽돌 침대 그러면 순간적으로 무령왕릉이 딱 튀어나와야 되죠. 거기 누가 누워 있습니까? 나무 유령이 누워 있지요. 그래서 나무 유령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공주랑 같이 접근을 하니까 벽돌 무덤 앞에 또 하나의 송사리 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가 송사리 핀을 딱 줍습니다. 거기에 근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신 월일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6번째 송사리 머리 핀을 머리에 꽂고 그리고 이제 나무 유령을 구경을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 유령도 머리에 송사리 핀을 꽂고 있어요. 총 7개나 되네요. 그래서 그 나무 유령을 구경을 하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니까 또 하나의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문이 쌀이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쌀이비 문을 여니까 그 동네 부녀자가 말이죠. 아주 능숙한 모습으로 산오리를 갖다 굽고 있어요. 근데 연꽃잎에다 싸가지고 숯불에 굽는데 막 연기가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그 장면에서 스톱을 하죠. 자, 백제는 시대에 따라서 이제 고분의 양식이 달라지죠. 일단 연상 암기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 어딥니까? 바로 한간성이었죠. 자, 한간성 안에 이제 그 고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의 단서로 정했던 그 고분이요. 자, 뭡니까? 무지무지하게 큰 넓은 돌로 계단을 만들었죠. 천동에서 사온 군 고구마를 맛있게 먹습니다. 고구마를. 그리고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굴 속을 관람하기 위해서요. 누가 있습니까? 웅진코웨이 정수기죠. 웅진코웨이 정수기 옆에 아리따운 공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송사리 핀이죠. 송사리 핀 5개를 무려 5개를 꽂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내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동굴 방 안에 벽돌 침대로 접근을 하죠. 벽돌 침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또 하나의 송사리 핀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이 핀을 구매하신 월, 일, 이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공주가 이 6번째 머리 핀을 꽂고 그리고 이제 나무 유령, 벽돌 침대에 누워있는 나무 유령을 관람을 하는데 이 나무 유령은 말이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여자예요. 또 하나의 이제 송사리 핀을 머리에 꽂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유령 기억나시죠? 앞에 뭐가 써 있습니까? 남자 조심, 특히 양아치, 지석진 이렇게 써 있었죠. 자, 나무 유령을 관람을 하고 지하로 내려가죠. 거기에는 또 다른 동굴이 있는데 문이 쌀입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부녀자가 아주 능숙하게
산오리를 굽고 있었죠. 뭐에 싸서요? 연꽃잎에 싸가지고 숯불에 굽는데 연기가 막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올랐죠. 자, 끝. 여기까지 연상을 합니다. 자, 백제는 시대에 따라서 이제 구분 양식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한성시대입니다. 자, 한성시대에는 무슨 무덤이 만들어집니까? 바로 무지무지하게 넓은 돌로 계단을 만들었죠.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죠.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 이거는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습니까? 바로 고구마를 먹었잖아요. 바로 이제 고구려의 영향을 받죠. 초기 양식이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석천동, 이제 롯데월드가 있는 석천동 구분군이 이에 속하죠. 자, 두 번째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죠. 바로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죠. 웅진 시대입니다. 네, 웅진 공주죠. 오늘날로 따지면 웅진 시대에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지죠.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송사리 머리핀이에요. 송산리 고분군이죠. 1호분에서 5호분까지가 있었죠. 자, 송산리 고분군이죠. 1호에서 이제 5호분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벽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벽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6호분이죠. 벽돌 침대 앞에서 발견을 했죠. 이때부터는 이제 벽돌식 무덤이 만들어지죠.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남자 조심,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송산리 고분군이에요. 송산리 6호분입니다. 여기에는 벽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신 월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바로 이제 사신도. 그리고 이제 1월도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벽화가 있습니다. 6호분에는 벽화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벽화가 없죠. 1호분부터 5호분까지는. 그리고 송산리 7호분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령왕릉이에요. 벽돌식으로 만들었죠.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죠. 여기는 벽화가 발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벽화가 발견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쌀입입니다. 쌀입이 많이 나왔죠. 사비시대예요. 자, 사비시대에는 역시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규모가 작죠. 근데 굉장히 세련된 양식의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부녀자죠. 부여 능산리 고분이죠. 능산리 고분군이죠. 여기서는 벽화가 발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발견이 됩니다. 아주 세련된 양식의 이제 연꽃 그림이라든지 구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벽화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백제의 고분 중에 벽화가 발견되는 건 송산리 6호분, 그리고 능산리 고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꼬마 신랑이 지키고 있는 신라의 고분을 연상해 보도록 하죠. 서봉수 구단 아시죠? 이제 서봉수 구단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천마랑 그리고 황금 남대문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무지무지하게 그 넓은 돌에 덧댄 널반지로 만든 널이에요. 널뛰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호우를 받기 위해서 명기 있죠, 그릇. 명기를 받쳐두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동굴 속으로 들어갔더니 말이죠, 아주 흉측하게 생긴 괴물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부 신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다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굉장히 어색하겠죠. 다행히 그 순간에 촬영 감독이 컷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그런 자리를 모면하게 되지요. 자, 신라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자, 무지무지하게 넓은 돌이죠. 넓은 돌에 덧댄 이제 널반지로 만든 널로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천마죠. 아주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황금 남대문이에요. 뭐 사람처럼 남대문이 널뛰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죠. 물론 이거는 이제 서봉수 구단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잠깐 까먹었네요. 명기 1회에 그 그릇을 열고 이 호우를 받칠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굴 속으로 들어가죠. 자, 굴 속에 들어갔더니 아주 흉측하게 생긴 괴물이 뭘 하고 있습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요. 유부가 들어가 있는 신라면. 이런 라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부 나오면 이런 라면이 되는 거죠, 뭐. 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제 연상을 끝내죠. 바로 신라에서는 어떤 무덤이 만들어집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덧널 무덤. 이거는 신라에서만 발견되는 신라 고유의
양식이지요. 바로 놀이 두 개예요. 그래서 돌무지 덧널무덤. 그리고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서봉총이죠. 서봉총이 있고 근간이 발견되죠. 그리고 천마총이죠. 천마총에서 발견되는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는 건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귀가 아프도록 들어봤죠. 벽화가 아니라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마다 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황남대총이죠. 역시 근간이 발견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말이죠.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그걸 받아요. 명기로. 호우총이죠. 호우총. 그럼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호우면 그릇이 떠올라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국항쟁기에서 순간적으로 어느 왕을 떠올려야 됩니까? 바로 광개토대왕을 떠올려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통일 직후죠. 통일 직후에는 이제 역시 신라에서도 바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굴식 돌방무덤이 만들어지죠. 돌방무덤. 자, 대표적으로 이제 김유신묘가 있죠. 12지신상으로 유명하죠. 둘레돌이. 그리고 괴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덕대왕릉이 있죠. 이렇게 굴식 돌방무덤이 만들어지고 통일신라가 되면은 이제 불교식 화장법이 유행을 하게 되죠. 자, 지금까지 말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분들의 이름을 연상하게 했는데 어떤 결합법칙이 쓰였습니까? 바로 연속결합법이죠. 네, 각각의 용어들을 갖다 형상화시키고 이것들을 연이어서 연상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형상에서는 오녀와 의상을 연상하게 했었죠. 그리고 고구려 백제의 부흥운동을 연상하게 했는데 바로 중심결합법을 썼었죠. 바로 제목을 형상화해가지고 중심 아이콘을 만들었죠. 그리고 핵심 사항들을 이렇게 바늘을 꽂듯이 결합을 시켜서 연상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동영상은 이렇게 각각 외워야 될 항목들을 갖다가 형상화를 시켜서 목걸이를 만들듯이 꿰습니다. 서로 연결을 해가 연속 결합을 시켰죠. 조금씩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어떨 때 중심 결합법을 쓰고 어떨 때 연속 결합법을 쓰고 어떨 때 기초 결합법을 쓰는지 조금씩 감을 잡아 갈 겁니다. 이 세 가지 결합법칙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간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구분들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좋지만 많은 댓글들 달아주세요. 그래서 암기가 안 되는 것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한국사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에서 암기가 안 되는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달아주시면 저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하실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암기가 잘 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연상학습법의 카로 만들어 가기로 하지요. 자, 이번 동영상 여기까지입니다.